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엔스 자연과학개론팀에서 지구과학을 맡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자, 우리 62회 변리사 시험 대비하기 위한 우리 자연과학개론의 강의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구과학도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뭐 혹시라도 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소개를 해드리면 변리사스쿨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구과학 관련 환경 관련 연구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이렇게 재수종합반 쪽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특목영재관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깨알 같은 제 소개였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이제 62회 물론 내년에 또 이 강의가 또 깔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62회 자연과학개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연과학개론의 31번 문제부터 40번까지 해당하는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과학개론에 들어있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이라고도 하죠. 요 네 개의 영역 중에서 주로 이쪽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고 여기도 역시 난이도가 높은데, 지구과학은 솔직히 난이도가 조금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 10문제 중에서 최소한 9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춰줘야지 다른 데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과학은 9개 이상 맞추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학생분들마다, 수험생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강의를 들으면 여기까지는 맞출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이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10문제에서 좀 고르게 나온 편이 아니에요. 고르지 않게 나왔어요.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고체지구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6문제가 나왔죠. 1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파트에 많이 집중된 게 아닌가. 뭐 그렇다고 난이도가 많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예전에 뭐 하여튼 뭐 좀 난이도가 높았을 때 그때에 비하면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될 텐데,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와서 한 2개 정도 틀린 분들이 제법 좀 많았습니다. 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리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8개는 그래도 충분히 맞춰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무튼 우리는 9문제 이상 가능하면 다 맞으면 더 좋고 그렇게 점수를 받도록 목표를 세우고 쭉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이 자연과학개론 지구과학, 변리사 지구과학에서는 지구과학을 그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더 많이 넘어갔네요? 그럼 변시 자연과학개론 지구과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변시 자연과학 지구과학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는 솔직히 반복, 다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독에 장사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아마 여기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솔직히 그렇게 깊이 있는 지구과학에 대한 학습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3문제 정도를 예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첫 번째 문제는 48회 기출문제의 32번 문제입니다.
참, 이 문제는 흔히 말하는 팬 현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림은 지표상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제로 한 3문제 정도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32번에 지표상의 기온이 몇 도? 20도. 이 이슬점이 12도, 이 기온이 20도, 이슬점이 12도인 공기가 해발고도 0m에서 A, B, C 세 점을 지나서 산의 반대편 해발고도 0.0m인 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상승 응결고도 H와 높이가 같은 산의 한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 응결고도 H란 얘기예요. 그럼 상승 응결고도 구하는 125에 T-TD라는 식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은 무슨 계산을 하면 됩니까? 125 곱하기 몇이에요? 20-10이니까 8. 그럼 몇 나오죠? 1000m 나오죠. 그죠? 1000m 나오니까 상승 응결고도가 1000m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이 산의 해발고도가 지금 2000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2000m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0m 올라갔다 2000m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응결고도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과 이슬점 감률이 적용돼서 기온은 100m당 1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지표 있을 때 20도와 12도 기온과 이슬점. 그럼 여기 상승 응결고도까지 올라가면 기온은 100m당 10도씩 1000m. 그러면 10도로 바뀌겠죠? 이슬점도 이슬점 감률 100m당 2도씩 하게 되면 100m 10번이니까 1000m니까 2도가 떨어졌어. 100m당 2도씩. 그래서 여기 이슬점도 2도 떨어진 10도가 될 거예요. 상승 응결고도에 가면 기온과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같습니다. 참고로 이슬점은 뒤에 이제 하겠지만 불포화된 공기를 온도를 낮췄을 때 포화가 시작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 이제 뭐 구름이 생기던 뭐든 하겠죠. 그래 놓고 강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 제가 빗금친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습윤 단열 감률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100m당 0.5도씩. 그 위에 바로 위에 나오죠. 그러면 그 위에 1000m는 100m당 0.5도씩 떨어지니까 10도씨에서 총 몇 도? 5도가 떨어져서 B 지점에 올라가면 기온도 5도, 이슬점도 5도. 제가 다시 그냥 뺐습니다. 상태였습니다. 뭐 일부 강수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래 놓고는 다시 2000m를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 20도씨가 증가할 것이고 이슬점이라는 온도는 100m당 0.2도, 1000m당 2도. 그러면 2000m면 4도씨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5도씨였던 공기의 온도가 25도씨로 바뀔 것이고, 이제 여기 쓸게요. 이슬점 온도는 5도에서 4도 증가해서 9도씨.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게 위로 올라가면 기온 떨어지고 내려오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산 넘기 전에 둘의 온도 차이 8도였는데 산을 넘었더니 16도의 차이가 나버렸다. 그래서 이 팬 현상은 산을 넘어온 공기가 산을 넘어온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이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게서는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 때라든지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 때, 북서풍이 불 때는 어디가 고온 건조해진다? 영동지방이 고온 건조해지고, 북서풍이 불 때는 영동지방이 건조해지고 산 넘어오면서, 북동풍이 불 때는 영서지방이 고온 건조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영서지방이 고온 건조해질 때 우리는 높새바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북동풍 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상승 응결고도는 1000m다. 상승 응결고도 구하는 식 하나 있었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AB 구간이라고 하는 건 AB 구간은 지금 포화 상태로 응결된 구간이니까 이슬점이건 기온이건 다 0.5도씨씩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습윤 단열 감률이라고 합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지금은 인트로라서 소개를 해드리는